안녕하세요. 김면수입니다. 스케줄러 사용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스케줄러를 새로 또 만들었어요. 그 전에 썼었거든요. 썼었죠. 2년 전에 했었어요. 했다가 이게 되게 힘들어요. 스케줄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는 것도 힘들고, 학생들이 스케줄러를 잘 쓰게끔 독려하는 과정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뒀었죠. 이번에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게 힘든데 효과는 되게 좋았습니다. 2년 전에 그때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우리가 스케줄러 이거 하면서. 근데 그때 습관이 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현재 고2 됐는데 다들 성적이 뭐 너무 좋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다시 또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앙 UA죠. UA 교육에서 같이 공부하는 원장님들하고 뜻이 맞아서 같이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표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표지는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면, 이제 이게 스케줄러를 쓰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스케줄러를 왜 써야 되죠?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가장 커요. 저랑 스케줄러는 안 맞아요. 스케줄러를 왜 써야 되나요? 뭐 이렇게 되는데, 스케줄러를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쓰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 공부는 자기주도예요. 공부 내가 하는 거지, 누가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주도 학습이야말로 완전 학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토대죠. 그죠? 근데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스케줄러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래서 그래요. 모든 공부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언제까지 뭘 하겠어? 이걸 다 이뤘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상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게 간절해야 됩니다. 이게. 그죠? 이게 선명해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변화하고 흔들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스케줄을 쓰는 거라고 봐야죠. 물론 개인 차는 있습니다. 개인마다 성격도 다르고 학습 유형도 다르고, 그죠? 뭐 공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스케줄러를 가지고 써도요, 그 안에 쓰는 내용들이라든가 모양새들은 다 달라요. 세상에 똑같은 스케줄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껍데기만 똑같은 거지, 그 각자가 채워나가는 스케줄러의 내용은 정말 다 고유하죠. 그죠? 이거는 뭐 얼마든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다. 답이 없어요, 여기는. 자기한테 맞는 거 만들어 가시면 돼요. 쓰다 보면 나의 성격 유형, 학습 유형, 뭐 내 스타일 다 나와요, 하다 보면. 근데 대신에 얘네들은 절대값이에요. 어떤 성격 유형, 어떤 학습 유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거는 스케줄러 쓰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절대 공부 시간.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몇 시간 공부했는지에 대한 산술적 계산은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절대 공부 목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일정 관리. 대부분 자기 학원 시간표면 헷갈리잖아요. 나 뭐 있지, 뭐 한참 떠올린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잡을 수 있어야죠. 스스로 그어놓은 디데이. 방학이니까 시험이 없으니까 늘어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이제 디데이를 딱 잡아놓으시고. 내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대나무 마디 끊듯 끊어 올라가라, 뭐 이런 말 있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대나무 마디를 끊으세요. 자기 성장의 그 마디를 끊어가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는 뭐 각자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이제 이게 만들어지겠죠. 저는 뭐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하다 보면 생긴다고요. 하다 보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스케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새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짠. 하나씩 볼까요? 뭐 이름 쓰고 뭐 이런 거 있겠죠. 성향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애니어그램이 9개로 나뉘는데 다시 그걸 이제 3가지로 이제 그 근원적인 부분으로 내려가면 다시 3개로 모여지거든요. 머리, 가슴, 장 셋 중에서 자기의 성격 유형, 자기 유형과 제일 잘 맞는 걸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은 나는 공부할 때 자료가 많아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정보가 많아야 돼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야 되고 뭔가 좀 많아야 돼. 정보 양이 공부할 거리가 많아야 돼. 그래야 공부가 되기 시작해. 단순 암기 단편적인 지식만 주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뭐가 좀 많아야 돼. 그래야 공부가 돼. 그럼 머리형이에요. 다 필요 없고 나는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나랑 정서적으로 친해야 돼. 나하고 뭐 열린 마음, 그 느낌이 통해야 된다니까. 느낌이 왠지 이런 게 있어. 그게 가슴형이에요. 장형은 다 필요 없고 일단 하고 보는 거지 뭘 그런 걸 따지냐. 일단 풀고 보자. 일단 뭐 해봐야지 알지 않겠냐. 목소리 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장형. 셋 중에 하나 가까운 거 정하시면 됩니다. 닮은 동물은 자기의 겉모습이랑 닮은 동물을 찾아보시라는 건데 유튜브에서 그 맹물TV라는 거를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그 사람의 그 모양과 닮은 동물을 12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르시면은 자기랑 비슷한 성격, 공부 유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재미삼아서 해보시라고 했지만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대학, 희망학과 이런 것들은 쓰세요. 없는데요. 높여 쓰세요. 그 다음에 성적, 최근 점수, 고등학교 친구들은 모의고사 점수 쓰시고 중학교 친구들은 내신 점수만 쓰시면 되고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냥 시험 본 점수 그냥 최근 점수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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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노력할 부분도 쓰세요. 나는 이걸 노력하면 퍼펙트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점수 쓰시고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몇 시간 공부하겠다. 어떤 걸 공부하겠다. 반드시 이건 끝내겠다. 라는 목표와 시간을 쓰시고 건강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알아 누우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가 하는 데 있어서 내 건강이 매우 좋으면 동그라미, 다 죽어가면 X, 시름시름 하면은 세모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고정 스케줄표를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이제 학원 스케줄이라든가 일주일 딱 정해진 일과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는 이제 자기 공부 계획 그 D-Day 아까 말했죠. 스스로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거꾸로 써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30일 정도면은 뭐 오늘부터 30일 후에 뭐를 마스터하겠어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면은 뭐 그것으로부터 7일 전, 그것으로부터 열흘 전, 그것으로부터 뭐 보름 전,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는 거를 적으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날짜를 하나씩 빼가지고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 계획을 쭉 세우시면 되겠죠. 너무 멀게 잡지 마시고요. 좀 짧게 잡는 게 좋아요. 이게 D-Day가 너무 멀면 우리 서로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려요. 짧게 끊으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본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될 것들, 저장해야 될 것들이 이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리뷰라는 게 이제 이번 스케줄러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수업 리뷰라는 게 뭐냐면 평소에도 자주 하는 말인데 이 흘러가는 수업이라는 게 있고 꽂히는 수업이 있어요. 흘러가는 수업은 어른들 말대로 한다면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수업 있잖아요. 그냥 시간 때우는 그냥 그게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죠? 나한테 정말 필요한 수업, 뭐 하나 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남는 수업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수업은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건가? 내가 만드는 건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응? 공부 주인공은 우리예요. 우리. 공부 주인공은 우리지. 좋은 선생님한테 잘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내 공부의 주인공은 나잖아.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것을 판단해서 내가 내 공부 과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수업 리뷰예요. 이번 수업에서 뭘 들었고, 뭐가 쟁점이었는데, 뭐가 키워드였고, 다음 주 과제까지는 내가 이런 숙제가 있는데 난 이런 걸 한번 더 했으면 좋겠고, 나는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제 공부하고 연습할 것들이 막 나올 거 막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쓰는 게 수업 리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쓰냐면 그래서 양식을 거기다 넣었죠. 짠 이렇게 넣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수업에서 배울 것 해가지고 뭐 키워드가 단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수업에서 뭘 배웠다. 뭐 우리는 국어학원이니까 뭐 비문학 뭘 배웠다. 뭐 시 뭐 배웠다. 고전문학 뭐 배웠다. 뭐 지문 독해법, 풀이방법 뭐 배웠다.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께서 뭐 해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여기다가 더해서 뭘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있으면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일주일에 3시간 우리는 수업이죠. 한 번 오는 친구들은 여기다 하나 쓰시면 되고, 뭐 한 번 와서 2타임 하는 친구들은 여기 2칸 쓰시면 되고, 남은 건 뭐예요? 다른 과목 더 쓰시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 걸로 다 쓰셔도 좋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수업에서 그래서 내가 뭘 느꼈어, 뭘 배웠어 이런 것들 쓰시면 좋은데,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거기에 대한 내 질문거리 이런 거 좋아요. 질문할 만한 거.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관련된 사례들 넣어도 좋고, 공부한 거에 대해서 마인드맵 같은 거 그릴 줄 알죠? 이런 거 하셔도 좋아요. 하셔도 좋고, 요약이 너무 길면은 키워드들을 막 나열을 해서 그 나열된 키워드들을 서로 관련 짓는 것 정도만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되게 좋아요. 질문.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더 찾아보고 싶은 것들, 궁금한 것들, 가정,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거, 비교, 뭐 이런 것들. 기왕에 아는 것과 내가 비교하는 거. 이게 메타인지예요. 이게 딴 게 메타인지야. 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게 메타인지인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공부 잘하는 머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또 뭐가 들어갔냐면, 짜잔, 스케줄러 쓰는 법을 좀 자세하게 넣었어요. 하나씩 볼게요. 근데 이 스케줄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죠?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의 스케줄러를 제가 가져다가 똑같이 만든 겁니다. 이게. 아니, 그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길래. 대단하죠. 스케줄러를 너무 잘 써가지고, 너무 잘 써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공부의 힘은 정말 스케줄러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정말 잘 썼습니다. 아니나 달라 의대를 4군데를 붙었어. 이야, 말이 4군데죠. 또 게다가 그 중에 하나는 수석이야. 정말 스케줄러대로 살았다니까요. 걔는. 현재 저기 종로에 그 을지병원 거기 내과 의사로 있어요. 짠. 잉? 다 지나갔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어떻게 쓰는 건가? 실제 그 친구가 썼던 스케줄러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선배가 썼던 스케줄러의 실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스케줄러 어떻게 쓰는지 많은 거를 착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써가지고 의대를 4군데를 붙었고 한 군데 스스로 갔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좀 해볼까요? 스케줄러는 미리 써놓고 우리가 거기에 끼워 맞춰 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대로 쓰는 건가? 어떤 게 맞는 건가? 요거를 보세요. 짠. 이거는 지금 이 친구가
쓰면서 써놓고 나서 거기대로 행동한 겁니까? 아니면은 생활하면서 쓴 거예요. 생활하면서 쓴 거죠. 대신에 미리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예측을 해놓고 그거대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맞지 물론. 그때는 어떻게 돼? 역시 나는 스케줄랑 나랑 안 맞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때그때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때그때 바꿔나가는 겁니다. 시간은 1시간 단위로 썼어요. 1시간 단위로. 대체로 1시간 단위로 쓰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뭐 일정을 본인이 많이 바꿨잖아요. 그죠? 여기도 일정을 막 그때그때 바꿔서 쓰고 막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 친구 스케줄러를 한 권을 받아가지고 다 꼼꼼히 봤는데, 꼼꼼히 봐서 만든 거거든요. 꼼꼼히 봐서 만들었는데, 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건 요거예요. 맨 뒤에. 자기 전에 꼭 스스로 시험을 봐. 자기 전에. 첫 번째 이거. 이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꼭 하세요.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스케줄러의 내용을 보면 풀이 시간보다 푼 것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 대부분 풀고 복습하고 정리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리고 아까 말했죠. 절대 시간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절대 시간. 총 내가 몇 시간 공부했다라는 것이 반드시 밑에 나와줘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 했다는 거예요? 12시간? 야, 이게 말이 돼? 이 친구는 그렇게 했어요. 이 친구 스케줄을 계산해 보면은 일주일에 8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사람입니까? 잠을 언제 자죠? 잠 많이 자요. 수면 시간 계산해 보면은 한 7시간, 7시간 정도 나와요. 그래도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두 번째 스케줄러인데, 두 번째 스케줄러 보면은 여기도, 그죠? 스케줄러가 되게 너덜너덜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고쳤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도 되게 인상적인 부분인데 요거 보세요. 이게 뭐죠? 연필로 쓰고서 볼펜 더 썼다는 건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계획은 연필로 쓰고서 실제로 쓴 거는 다시 거기다 볼펜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케줄러에 공들여 썼는지 알겠죠? 그죠?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스케줄러가 제가 한 권을 다 봤는데 여러 권인데 한 권만 딱 주더라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쓰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아까 말했죠? 그 푸는 시간보다 정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그 다음에 책 읽기 시간이 꼭 들어가 있어요, 꼭. 책 읽기 시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에 꼭 쓰시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런 스케줄러 노하우를 다 모은 게 이거예요. 제가 우리 스케줄러에 넣어놨어요. 스케줄러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 거죠? 하면 요거대로 쓰시면 돼요. 일단은 목표 설정은 맨 위에 꼭 하세요. 나는 오늘 꼭 뭘 해야 되겠어. 꼭 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날 미리 써놓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보다는 오답 노트를 더 많이, 자신 없으면 연필로 쓰고 된 것만 볼펜을 쓰신 다음에 지우면 되잖아요.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책 읽기 꼭꼭 넣으시고, 책 읽기 꼭 넣으세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스스로 쪽지 시험 꼭 보시고, 내일 공부할 거리들도 꼭 넣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스케줄러를 쓴 다른 사례들은 저희 학원 인스타가 있죠. 인스타에다가 김면수 국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2년 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썼던 수많은 스케줄러의 샘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스케줄러를 매일 검사를 했어요. 매일 검사를 해서 안 해오면은 제가 막 혼내고 막 그랬거든요. 보시고서, 그러니까 똑같은 성격이 하나도 없죠, 그죠? 뭐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쓴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투박하게 그냥 대충 쓴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날 내가 총 몇 시간 했다라는 시간을 한번 꼭 측정해서 그 시간을 유지시키거나 조금씩 끌어올리세요. 아시겠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하다 보면은 점점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몇 시간이 도대체 공부하는 게 좋은 건데요. 이 질문이 빠질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계산을 해봤죠.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하루 24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학교 수업 듣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1시간이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1시간을 씻는다고요? 설마. 어쨌든 학원을 3군데 다닌다고 칩시다. 한 번가 3시간씩 있다고 쳐요. 다 있으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하루가 끝이야. 남는 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설마 뭐 하루에 매일 국어, 영어, 수학을 뭐 이렇게 다 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곱하기 7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이게 왜 9가 되죠? 뭐 어쩌다 뭐 파티를 즐길 수도 있잖아요. 2시간 더 넣었어요. 곱하기 7이면 왜 4죠? 우리가 매일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3일 가는 학원, 이건 이틀 가는 학원, 이거는 하루 가는 학원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 값을 일주일에서 빼면 남는 시간이 이게 이제 남는 시간이 아니구나. 이거의 총 시간이 112시간이에요. 그러면 학기 중에 절대 시간 168에서 112시간을 빼면 학기 중에 나한테 남는 시간이 몇 시간? 56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56시간은 학기 중에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절대 물리적 시간인 거죠. 그죠? 방학 중에 방학 중에는 학교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그 값을 39니까 이거를 더하면 방학 중에는 이 시간이 나와요. 학기 중에는 이게 내가 선택 가능한 내 의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인 거고, 방학 중에는 거의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 데이터는 요거는 제가 2년 전에 선배들하고 했을 때 실제로 기록을 했어. 선생님 친구들 거 선배들 거를 기록을 해서 나온 값인데 등급이에요. 내신 등급. 등급이에요. 대체로 이렇게 나와요.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아니 진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가요. 여기까지는. 근데 요 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턱을 넘기기가 여기가 쉽지 않아. 왜 그럴까요? 해보세요. 주말 오전에 늦잠을 자는 순간 여기를 넘을 수가 없어. 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주말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 아침 8시 반 이전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을 때 이 시간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대부분 여기서 끊기니까 문제예요.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왜 못 일어날까? 첫날 늦게 자니까. 전날 왜 늦게 잘까? 알잖아요. 노는 거지. 그냥 자기를 스스로 해방시키는 거잖아. 그냥 불금이란 단어 난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이 데드라인인데 매일매일 공부 시간을 측정을 해보세요. 여기를 넘어설 수 있으면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넘지 못하는 사원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가려는 안 될 거려? 어떤 학과도 안 될 거려?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요 시간은 꼭 기록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케줄 내용인데 쓰실 때는 여기다가 이제 이게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할 일, 여기는 일주일 동안 내가 꼭 해야 될 것들 리스트를 쭉 쓰시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쓰시면 돼요. 월, 화, 수 해가지고 쓰시고, 아까 말했죠. 시간 단위로 쭉 쓰신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자기 토탈 시간 적는欄이 있어요. 시간 적으시고 별이 5개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이제 별 5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대부분 5개를 다 체크하더구만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습관 들이면 뭐 공부에 날개를 다는 거죠.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어 라는 생각이 내신 끝나면 꼭 들잖아요. 불운을 극복하는 유일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재수없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화이팅 합시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많은 상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스케줄로 가지고 훨훨 날아봅시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